요즘에 북극 항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극이 녹으면서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항로 자체가 지금보다는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꿈의 항로, 특히 부산이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경제성, 물류 중심으로 본 이야기이면서 과연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이 꿈의 어떤 미래를 개척해 가는 그런 항로가 아니라 지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 얼음이 지금 녹아서 오히려 재난의 징후가 되는 해빙, 그걸 가로막았던 북극해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는 오히려 기후 위기의 결과이다. 사실 북극이 일반 해역하고 참 다른 것이 사고가 나면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기름이 한번 유출되면 복원이 거의 수십 년, 수백 년 걸릴 수 있고 되돌이킬 수가 없는 큰 어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만 목전의 이익이 아니라 기후위기라 하는 어떤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눈을 가지고 북극 항로 문제를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환경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김혜창입니다. 그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든가 하는 국제적인 과학자 집단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2030년, 40년대에 북극은 여름철에 거의 얼음이 없는 상태가 여러 해 반복될 것이 많다 이럽니다. 그거는 얼음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잔얼음 정도로 이제 큰 빙하가 깨진다는 것이죠. 이제 얼음도 빙하, 이 육상에 있는 빙하가 있고 바다에 있는 해빙이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북극 해빙, 북극 바다에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한 2040년이 되면 9월이 여름말이 되는데 그때 보면 현재 한 20-30% 정도 녹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그것보다 이제 서너 배 이상 더 심각해지고 그린랜드의 어떤 빙하 같은 것은 2030년, 40년 정도가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 빙하는 한번 녹기 시작하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시스템에 들어갔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기후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게 어떻느냐 하면 기후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북극이 추울 때는 괜찮은데 따뜻해지면 이 제트 기류해서 편서풍이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느리게 흔히 정체된다 할까요? 그러면서 폭우라든가 이 폭염이 시작되면 오래 지속되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날씨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극단적인 이 기상이라든가 이것이 일상화된다. 즉 우리가 언론에 가끔 지금 100년에 한 번 뭐 최고 덥다 이런 게 있다면 앞으로는 10년에 몇 번 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제는 평년보다 조금 더 심한 이런 식으로 아주 이례적인 홍수다 하는 것도 매년 반복되는 어떤 패턴으로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 기후위기의 민감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폭염이 성격이 단순히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열대야 이런 것이 지속되고 비가 내려도 굉장히 위험하게 내립니다. 장마가 짧지만 한 번 내릴 때 국지성 어떤 집중호우로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 변화도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인근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상승하고 뭐 고등어, 오징어 같은 것이 거의 사라지고 아열대 종이 증가하고 양식업이 타격을 입고 해양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인데 앞으로 봄, 가을이 아주 짧아지고 긴 여름, 짧은 겨울이 오는 이상한 계절의 연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류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북극이 녹는 것은 거의 먼 이야기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북극이 기후위기의 진행에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좀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입장에 이걸 종합해보면 북극 항로는 우리 전체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열린 그런 길 위에 탄소 배출과 오히려 위험을 북극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북극 항로가
일상적으로 열린다 하면 선박 운항이 증가하겠죠. 지금 현재 북극 항로가 한 1000에서 1500척 정도 러시아 연안을 중심으로 이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10년, 20년 뒤에는 약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본격화되면 한 3000에서 5000척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는 한 2만 척 정도 되지만, 이 북극 항로는 그런 것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추가되는 항로라서 지구 전체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LNG 운반선 이 실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LNG 운반선은 친환경적 아니냐 하지만 북극에서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배 자체가 선체도 매우 크고 고출력 장시간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CO2를 배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LNG 안에 메탄이 있는데, 이 메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메탄이 완전히 연소가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대기 중으로 나오는 그걸 메탄 설립이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 LNG 추진 선박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메탄은 CO2보다 환경에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이 한 80배 정도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배출량이 적다고 해도 기후 변화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메탄 설립이라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블랙 카본. 북극 항로에서 가장 지금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블랙 카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화석 연료가 또 완전히 타지 않을 때 흔히 말해서 껌댕이가 생기잖아요. 이 검은 미세먼지, 이걸 블랙 카본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선박 연료에서 디젤 엔진이라든가 중유 또 LNG 과정에서 이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대기에 오래 이것이 이제 맴돌죠. 특히 얼음이 얼고 눈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영향력이 한 5배 이상 커지는 이유는 알베도 현상, 지구의 지표에 햇빛이 이렇게 오는 것을 반사해주는 마치 거울 같은 그런 영향을 하기 때문에 눈이나 빙하에서는 한 80에서 90%가 전부 열이 반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블랙 카본 현상이 확산이 되어서 눈이나 빙하에 금덩이가 쌓이면은 어두컴컴해지니까 마치 이 거울이 검은 테이프 발린 것 같이 해서 20% 전으로 아주 떨어져요. 그러면 적어도 한 4-5배 정도의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흡수를 받아버린 거죠. 반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더 얼음을 빨리 녹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LNG 선박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 바다에 사고가 나면 아주 초저온, 즉 0도씨 이하거든요. 그때 분해가 거의 멈추죠. 자체적으로 미생물 활동이 굉장히 둔화되어서 기름이 수십 년에서 머물 수 있고요. 그것이 얼음과 결합하면 더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 얼음 아래로 이거 퍼지고 이러면 처음에는 좀 가둬져 있다가 봄에 얼음이 살짝 녹으면 그것이 다시 또 퍼지고 또 얼고 이런 어떤 우려가 있고, 또 물리적으로 쇠빙선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은 다른 바다보다는 가동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화학 분산제 같은 걸 이래 뿌려도 저온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북극 생태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만 봐도 고래나 물범, 바다코끼리 같은 해양 포유류는 생전에 아주 직격탄을 맞는 것이 되고, 바다새, 조류 같은 경우도 깃털에 이 기름이 묻으면 방수라든가 보온이 안 돼서 폐사하거나 그 번식지 오염이 되어서 집단 번식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또 누적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런 독성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유류 속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아주 저농도라도 조금만 있어도 독성이 굉장히 갖고 있어서 바람이라든가 돌연변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생물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북극 쪽에 원주민들도 전통적으로 사냥이나 어업 기반으로 살아왔는데 기름 오염이 되면 자기들이 식량이나 문화 기반이 무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북극의 환경 오염은 우리 인간의 생존이라든가 문화와의 어떤 파괴 이런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북극이 지구 전체의 어떤 온도나 바람, 해류 이런 것을 조절하는 거대한 자연 시스템의 스위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북극의 역할이 지구의 냉각장치, 즉 에어컨 역할을 한대요. 앞서 이야기한 북극의 어떤 눈이나 얼음이 강력한 햇빛이 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온도 상승을 막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북극이 하는 역할은 바다의 순환 펌프로서 해류를 돌게 하는데, 빙하가 많이 녹아서 물이 많이 쌓이면은 그 물 자체가 가벼워져요. 근데 이것이 좀 차갑고 물에 가라앉아야 해류로서 크게 이렇게 돌 수가 있는데, 이런 해류가 약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유럽 쪽이 좀 한냉화가 되고 하면서 이 아시아 쪽에도 그렇고 해양의 어떤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요. 앞으로는 에너지나 식량 문제 같은 것도 가깝게 뉴스로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북극의 변화가 한 1, 2년 사이에 우리 한국까지 영향을 거의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과학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 보여요. 우리 일상에서는 멀고 직접 못 보니까 그냥 항로, 자원 이야기만 하는데, 북극은 우리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북극 항로를 열릴 거냐, 말 거냐, 말릴 거냐, 이런 식으로 이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는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규범을 가지고 북극 항로를 활용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이 책임이 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제 제안을 하자면 북극 항로에 대한 이런 현실 인식, 단순한 경제성이 아니라 이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건부 개발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 봅니다. 특히 미국의 네이처지 같은 데 보면 2050년쯤 되면 현재 한 2,000회 수준이던 이 북극 항해가 10,000에서 20,000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경제성만 보고 밀어붙이자는 것은 기후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재앙에 가깝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규범, 외교적 어떤 주도권,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어필하는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극 항로 참여는 블랙 카본이나 메탄 슬립을 최소화하고 중류를 사용 금지, 또 속도 제한, 기름 유출 제로, 이런 안전 규범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야 되고, 조금 더 이 엄격한 연료 배출 기준을 우리가 내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해서도 LNG선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로 이제 수소연료 전지, 그린 메탄올 선박,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같은 연구 시범 단계로서 좀 더 끌어올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린 선박 연료 믹스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항만과 그린 시핑 코리도,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이 녹색 선박의 어떤 회랑을 만든다 하는 건데, 우리 부산항이 2050년에 탄소 중립 항만 로드맵을 만들고, 특히 부산, 울산, 미국, 시애틀인데 부산, 유럽을 잇는 녹색 항로, 이런 계획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탄소, 무탄소 연료라든지 속도 제한, 환경 모니터 같은 이런 기준을 좀 더 표준을, 한국 표준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항에서는 육상의 전원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항만 장비화를 전동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해서 기후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항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국제적으로는 이 북극을 연구와 규범의 이런 허브로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극의 사고 대응 탐지 기술에 대한 R&A나 실제 훈련에 참여하거나 부산이나 인천을 거점으로 극지 해양 기후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지식과 규범을 함께 생산하는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을 해가는 게 좋겠다. 해수부가 부산에 이번에 인정을 하는데, 저탄소 연료, 블랙 카본 저감, 속도 제한, 사고 대응 계획 제출 의무화,
같은 것으로 국내법을 잘 만들어서 IMO보다 조금 더 강한 원칙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부도 국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맞춰서 거기에 해운이나 북극을 기후에너지부의 일로 좀 더 명시적으로 포함을 해서 해운 항만 배출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의 분리 계정으로 반영하고 해운이나 수출입 물류의 전체 탄소 발생을 보면서 이 정책을 설계하고 또 그런 그린 연료 공급망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 생태나 이런 한계를 바탕을 두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북극을 단순하게 자원이나 어떤 물류 항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선 해운 강국인 우리나라가 기후 해양 규범 연구의 강국으로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극 항로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지만 한국이 이걸 어떻게 그냥 활용할 것인가를 넘어서 북극 항로 시대,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해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